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올인원 테스팅 프레임워크인 Vtest를 사용하면 별다른 라이브러리 설치 없이 모킹이나 스파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Vtest로 모킹과 스파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킹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킹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킹은 단위 테스트를 작성할 때 해당 코드가 의존하는 부분을 가짜로 대체하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려는 코드가 의존하는 부분을 직접 생성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 마킹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코드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할 때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접속과 같이 네트워크나 I/O 작업이 포함된 테스트는 실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져서 한 번에 실행해야 할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지면 이러한 작은 속도 저하들이 모여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CI/CD 파이프라인의 일부로 테스트가 자동화되어 자주 실행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테스트 자체를 위한 코드보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맺고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쿼리를 전송하는 코드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약 테스트 실행 순간 일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오프라인 작업 중이었다면 해당 테스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즉 테스트가 인프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테스트가 종료된 직후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직접 원복하거나 트랜잭션을 롤백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독립적인 기능 단위로 테스트하겠다는 단위 테스트의 본연의 의도에 맞지 않게 되겠죠. 마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객체인 척하는 가짜 객체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또한 테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가짜 객체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가짜 객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검증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마킹을 이용하면 실제 객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실행되면서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내는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 편집기에서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들게요. 마킹 test.ts라고 할까요? 우선 vtest에서 expect와 test vi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vi를 통해서 우리 가짜 함수를 생성할 수 있는 fn 함수를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 이름은 f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안에서 vi에 이렇게 f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호출하면 결과로 가짜 함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가짜 함수를 제가 markf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 볼게요. 가짜 함수는 기본적으로 undefined를 반환합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검증해 볼게요. 그러면 expect 이 markfn을 호출한 결과가 어떤 값이 undefined인지를 확인할 때는 어떤 매치 함수를 사용한다고 배웠죠? 네, 맞습니다. to be undefined라는 매치 함수가 있죠? 이것을 호출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터미널에서 실행해 볼 건데요. npx vtest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not to be undefined라고 했다면 이렇게 테스트가 실패하겠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가짜 함수가 특정 값을 반환하도록 하고 싶다면 mark return value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 테스트 케이스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테스트 이름을 mark return value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가짜 함수를 상대로 이 mark return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인자로 이 가짜 함수가 반환했으면 하는 값을 넘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I am a mark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테스트가 실패하게 되는데요. 여기 메시지를 보면 undefined 키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I'm a mark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실패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to be 그 다음에 이렇게 I'm a mark으로 해주면 테스트가 통과를 할 것입니다. mark reserved value 함수를 사용하면 가짜 비동기 함수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복사해서 다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mark reserved valu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I will be a mark으로 할게요. 그리고 저장하면 테스트가 이렇게 실패하는데요. 여기 보면 I'm a mark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promise라고 하죠. 즉 이 mark fn이 promise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I will be mark이라고 바꿔줘도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함수를 asynch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를 await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하면 이렇게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ock implementation 함수를 사용하면 아예 해당 함수를 통째로 즉석해서 재구현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두 번째 거를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mock implementation 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단순한 값을 인자로 받지 않고요. 함수를 인자로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짜 함수를 제가 재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인자를 받아서 뭐 I am 이렇게 name 이런 문자열을 반환하도록 제가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가 실패를 하죠. 일단 제가 인자를 넘기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I am undefined가 결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daily라고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I am daily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대한 것과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daily로 바꿔주면 테스트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함수도 자바스크립트의 다른 함수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인자를 넘겨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함수는 자신이 몇 번 호출되었고 어떤 인자를 가지고 호출되었는지를 모두 기억합니다. 이것이 테스트할 때 가짜 함수가 진짜 유용한 이유인데요.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복사해서 이번에는 테스트 이름을 to have been called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가짜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었는지를 검증할 때는 이렇게 to have been called로 시작하는 매처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가짜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아무 인자 없이 호출하고요. 뭐 이렇게 1을 인자로 넘겨 볼까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A라는 문자를 인자로 넘겨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배열을 넘겨보고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객체를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요. 이 가짜 함수를 상대로요. 이렇게 to have been called라고 하는 매처 함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사용하면요. 저장했을 때 이렇게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가짜 함수가 한 번이라도 호출된 적이 있다면은 통과를 해요. 만약에 정확히 몇 번 호출되었는지를 검증하려면요. 여기에 to have been called에 times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인자로 횟수를 넘길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3을 인자로 넘긴다면 테스트는 이렇게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3번 호출될 걸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4번 호출됐다고 여기 에러가 나죠. 그래서 4로 하면 이렇게 테스트는 통과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인자가 이 가짜 함수에 넘어가는지 검증을 해볼까요? 그때는 to have been called with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우리 A를 넘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자로 A를 넘겨보고요. 또
이렇게 배열과 객체의 조합을 인자로 넘겼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여기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요, 이렇게 테스트가 통과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인자로 사용하지 않았던 여기에 뭐 1, 2, 3을 넘겨볼까요? 그러면 테스트는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1을 넘긴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1만 놓으면요, 이렇게 테스트가 다시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적진의 아군인 척 잠입하여 몰래 정보를 캐내는 스파이라는 직업이 있죠. 테스트를 작성할 때도 객체의 특정 함수에 스파이를 심어서 해당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염탐할 수 있습니다. vtest는 spy-on 함수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spying 기능은 굳이 함수의 구현을 가짜로 대체할 필요까지는 없고, 호출 여부와 어떻게 호출되었는지를 알아내야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그럼 스파잉 기능도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볼까요? 제가 프로젝트에 이렇게 spying test.ts 파일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전 테스트 파일과 마찬가지로 이 vtest에서 이 세 개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calculator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 객체는 add라는 함수를 속성으로 갖는데요. 이 함수는 두 개의 숫자를 인자로 받습니다. 이렇게 a number, b number라고 하고요. 결과로 인자로 받은 이 두 숫자를 더해서 반환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다가 이 calculator 객체의 add 함수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을 해 볼게요. 테스트 이름은 제가 spy-o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vi에 spy-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이 calculator 객체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 즉 add를 넘길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 calculator에 add 함수로 호출해 보겠습니다. 인자로 2와 3을 넘겨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spy-on 함수를 통해서 calculator 객체의 add 함수에 스파이를 심어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파이를 통해서 add 함수가 몇 번 호출되었고 어떤 인자가 넘어가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expect 우선 이 spy-on의 결과를 이렇게 spy-ad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이 스파이를 상대로 검증을 할 건데요. 아까 전에 배웠던 match 함수 to have been called times 그 다음에 1을 넘기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 한 번 호출하고 있으니까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py-on 테스트가 통과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검증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to have been called with를 사용해서 이 인자 2와 3이 넘어간지를 검증할게요. 2, 3 저장을 하면 역시 통과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2, 4라고 하면 실패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실패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4가 빠져야 되고 대신 3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3으로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add 함수를 가짜 함수로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결과값은 여기 원래 구현대로 나올 거라는 건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이 함수의 반환값을 이렇게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expect하고 이 result 상대로 검증을 해보면요. 이 값은 뭐가 될까요? 5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파잉을 했을 때는 원래 구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킹과 스파잉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여태까지 배운 vtest의 fn 함수와 spy-on 함수를 사용해서 좀 더 실전에 가까운 테스트를 작성해 볼까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놨어요. 지금 보면 이러한 REST API를 호출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find1 함수에 대한 테스트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user service test.ts라고 하는 테스트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vtest에서 expect와 test와 vi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find1 함수를 불러와야겠죠. 우리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유저 서비스에서요.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테스트를 작성할 건데요. find1 returns a user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find1 함수를 보면 이렇게 promise를 반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호출하기 위해서 async로 테스트 함수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find1에 인자로 1을 넘겨서 이렇게 await를 앞에 붙여서 호출할 수 있겠죠? 그것을 use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REST API에서 어떤 데이터를 반환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유저를 콘솔에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사용자 데이터가 찍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이디가 1번이고 이름이 리안 그레엄이네요. 그러면은 이 유저를 상대로 우리 한번 검증을 해봐요. 그래서 expect user 그 다음에 객체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를 검증할 때는 어떤 매처 함수를 사용한다고 배웠죠? 맞습니다. to have property 그 다음에 id라는 property가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name이란 property는 이렇게 리안 그레엄이 돼야 됩니다. 이 안에 넣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마킹 없이 순수하게 find1의 결과값에 대해서 테스트를 작성했는데요. 만약에 이 find1 함수가 실제로 외부 API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지를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엑시오스 객체의 get 함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파이를 붙이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 파일에서 이렇게 엑시오스를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vi에 spy1 함수를 통해서 엑시오스 객체의 get 함수에 이렇게 스파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를 spyget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스파이를 상대로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expect spyget 그 다음에 to have been called times 한 다음에 1을 넘기고요.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가 여전히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로 뭐가 넘어가야 되죠? 여기 유저 서비스를 한번 보면요. 인자로 이렇게 REST API 주소가 넘어갔죠? 그래서 요거 복사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with라고 하고요. 여기 뒤에 users에 1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인자로 1이 넘어가니까요.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스파잉을 통해서 REST API와 실제로 연동이 일어나는지를 효과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API 서버가 다운된 상황이거나 CI 서버와 같이 네트워크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테스트는 언제나 동일한 실행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REST API 서버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API 엔포인트 주소에다가 이렇게 1, 2, 3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가 바로 실패하는데요. 이렇게 이 URL이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하고 결국 테스트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엑시오스 객체의 get 함수가 항상 안정적으로 결과를 반환하도록 마킹을 해줘야 됩니다. 즉 여기에 이렇게 spy1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렇게 fn 함수를 통해서 가짜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것을
엑시오스의 get 함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즉 엑시오스 객체의 get 함수를 가짜 함수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파이 get이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mock resolved value를 통해서 이 함수가 무엇을 반환해야 되는지를 지정을 해줄게요. 유저 서비스를 보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resolve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속성이 있고요. 여기에 뭐 id를 2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name을 뭐 데일서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면 이 테스트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우리 1을 기대했는데 2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모킹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2로 바꾸고요. 이름 부분도 이렇게 데일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요. 네, 테스트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모킹해주면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VTest가 제공하는 fn 함수와 spynon 함수의 사용법과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실제 테스팅에서 모킹과 스파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